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교구 3번 성당 주임 신부로 있는 조남구 마르코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저를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 될 때는 주로 이제 앞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어느 교구, 어느 성당 주임 신부로 있는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해드리곤 했었는데, 요즘은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그 앞에 수식어가 좀 하나 더 붙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수식어이고요. 이거를 붙여서 어디 가나 저를 좀 이렇게 소개해드리고는 합니다. 저는 이 앞에 이렇게 붙여서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3번 성당, 수원교구에 있는 3번 성당 주임 신부인 호학 조남구 마르코 신부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드리곤 합니다. 앞에 붙은 수식어는 호학이라는 수식어인데요. 호학이라는 말은 다 잘 아시다시피 배움을 즐겨 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배움을 즐겨 한다라는 호학이라는 말 속에는 제가 머리가 지식이 들어가서 머무는 시간보다 지식이 머물고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이 호를 붙임으로 인해서 제가 평생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짐하고 그런 것들을 수식어로 붙여서 소개를 해드리곤 합니다. 호학이란 말에는 제가 스스로 3가지 정도의 의미를 붙이고는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배움을 즐겨해야 한다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배움을 즐겨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이 들어와서 머무는 시간보다 지식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배움을 즐겨 하지 않으면은 뭔가 할 수 있는 바탕이 잘 마련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론적으로 공부, 즉 배움을 즐겨야만 한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제가 지은 이 호를 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이 호학이라는 말을 통해서 제 스스로 조금 장난 같기도 하지만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를 매일매일 다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호학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왜 그런 거를 생각했을까라고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면은 고등학교 때를 한번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물리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을 보면은 선생님께서 이제 시험을 채점하고 보통 점수표를 가지고 오셔갖고서 그 점수를 이제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누구는 몇 점, 누구는 몇 점 이런 것들을 불러주시면서 점수 확인을 이제 하시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일단은 34번이라고 저를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점수를 듣는데 32번 80점, 33번 60점, 34번 빵점, 35번 70점. 제가 순간 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근데 다 선생님께서 다 점수를 불러놓고서 자, 지금 점수에 이상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래서 제가 이제 번쩍 들었죠. 선생님 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몇 번이야? 34번입니다. 선생님이 딱 보시더니 34번 빵점 맞네. 다른 애 또 누구 이상 있는 사람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도저히 두 번째는 창피해서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있는 다음에 선생님께서 이제 그 점수표를 다 불려주시고 점수표를 이제 그 칠판 옆에 붙이시고 이제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르르 이제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나가 점수표를 확인하는데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33번과 35번 사이에 빵점이라고 딱 쓰여져 있는데 이게 무슨 33번과 35번 사이에 블랭크, 빈칸인 것처럼 딱 되어져 있더라고요. 빵점이 어려울 것 같으세요? 100점이 어려울 것 같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빵점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식이라고 가정해 봤을 경우에 1번으로만 쭉 찍어도 한두 개를 맞을 텐데 빵점 맞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등학교 때 빵점을 맞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좀 창피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때 조금 약간 정신을 좀 차릴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공부를 쭉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2 때 요 일을 가지고 조금 불안해 하다가 조금 더 놀고 고2 겨울방학 때부터 좀 위기감이 좀 들게 돼서 그랬는지 그때부터 이제 1년 동안 공부를 좀 했고 1년 동안 공부한 다음에 제가 공부했던 것보다 조금 괜찮게 점수를 받게 됐고요. 제가 받은 점수보다 조금 괜찮은 일반 대학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교를 이제 가게 됐는데 문제는 또 신학교에 가서도 좀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공부를 하던 사람이 아니니까
도대체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를 들면 신부님께서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를 시험 범위로 내주시면은 뭐 저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약도 하고 외우고 하면서 이제 본인의 공부 방법대로 그거를 준비를 해서 시험을 보고는 하는데 저는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를 다 외워야 되는 기세로 공부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이었겠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동창들이 저를 이렇게 봤는데 야, 저놈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안 오르네?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 별명을 그때 이제 밑빠진 독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빠진 독. 그래서 제 이름이 이제 조남구인데 조독구가 이제 그때 이 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잘 지으셔야 돼요. 이름에 구자가 들어가면 웃깁니다. 남구, 방구, 망구, 독구. 어쨌든 이름을 잘 지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조독구가 돼갖고 지금까지도 조독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제가 이제 이런 것들 참 어렵게 하면서 밀빠진 독을 채우게 되더라고요.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공부 방법도 좀, 깨치게 됐다고 하나. 하여튼 뭐 그 방법을 알아내고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사제서품을 받고 난 후에, 그다음에 또 어떤 대학원에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공부를 좀 쭉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부가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좀 저는 일찍 일어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 4시나 4시 반쯤에 일어나서 제가 해야 될 루틴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쭉 제가 해야 될 하고 싶은 공부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호학이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장난 같은 호를 짓게 된 일련의 좀 과정들입니다. 저는 이제 또 이렇게 하면서 저를 호학이라 불러주시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옆에 보시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 사진의 제목은 러블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를 온몸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한번 찍어본 사진인데 신자분들이 보시고 러블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갖고 이 사진의 이제 제목은 이제 러블리가 되었는데요. 저는 일단 평생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 호학이라는 의미에 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심에서 아마 이제 그 프레임이라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는 어떤 프레임을 갖고 사냐? 너는 도대체 어떤 프레임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니? 라는 등등의 이야기들을 하시거나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프레임이라는 거는 다 아시다시피 일종의 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또 안경 자체가 또 프레임이기도 하고요. 창문 자체도 그 프레임이라고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프레임을 갖고 너는 어떻게 보니? 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프레임은 우리의 세계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면 이 프레임이라는 거는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게 만드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특정한 방향으로만 세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검열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프레임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 즉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프레임에 한번 갇히게 되면은 참 벗어나기 어려우니까 처음부터 이 프레임을 조금 잘 갖추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앞서 왜 이 사진을 보여드렸는지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린다고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유인즉슨 그렇습니다. 아마 이 사진을 이제 보여드리게 되면은 저에 대해서 맨 처음에 이제 가지시는 첫 인상이 조금 러블리하게 프레임이 좀 형성되지 않으실까라는 싶은 생각, 기대감으로 이 사진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지 않고 만약에 이제 다른 사진이나 다른 영상을 보여드렸다면은 저를 맨 처음에 봤을 때와는 좀 다른 프레임이 아마 형성되셨을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과연 처음에 보셨을 때와 이 영상을 보셨을 때와 어떤 점이 좀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소 처음 러블리와는 좀 다른 컨셉의 영상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이 영상은 저희 성당 본당의 날 때 제가 좀 공연을 준비해서 신자분들에게 좀 보여드렸던 공연 영상인데요. 만약에 제가 이 러블리라는 이 컨셉의 사진보다 이거를 먼저 보여드렸다라고 한다면은 좀 다른 이 생각을 가지시고 저를 이렇게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즉 어떻게 프레임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 내리고 판단하는 게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프레임에 한번 갇히면은 근데 이 잘 헤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거를 우리가 살면서 한번 체험하고는 하실 겁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이제 그 본당에 오기 전에 이 삼분성당 오기 전에 이전에 이제 6년 동안 이제 대리구청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리구청에서 근무하면서 이런 프레임 때문에 제가 굉장히 창피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은 제가 이제 좀 입금할 돈이 좀 있어갖고서 그거를 제 방 서랍에다 이렇게 좀 통장이랑 같이 넣어 놓았었습니다. 근데 돈을 좀 세놨죠. 그러고 나서 이거를 언제 입금을 해서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제 방에 돈을 뒀었는데 이제 좀 보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뒀던 서랍을 열어갖고 돈을 다시 한번 세서 입금을 하려고 확인하려고 하는데 제가 맨 처음에 생각해 놨던 그 돈의 액수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그럴 리가 없는데 왜 차이가 나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몇 번을 세봤는데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제 방에 사실 사제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라면은 동료 신부님들이거나 아니면은 그 방을 청소하는 자매님 정도예요. 근데 이제 제 방에 거의 오지 않으니까 제 방에 좀 들락날락 하실 수 있는 분은 좀 이 옷을 정리해 주시고 이 방을 정리해 주시는 자매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참 창피하지만 그 자매님을 용의선상에 올려놨었어요. 너무너무 이 화가 나는 거예요. 들락날락 한 사람이 그분밖에 안 계실 테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다가 거기다가 이제 쪽지를 남겨놨습니다. 돈 빨리 갖다 놓으세요. 잘 갖다 놓으면 문제 삼지 않겠지만 만약에 갖다 놓지 않으면 문제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쪽지를 두고 저만 알 수 있는 표시를 해놓고서 이제 딱 넣어놨죠. 그런데 며칠이 지났어요. 열어봤는데 이게 변한 거 없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이제 뒤통수 한 대 딱 맞았던 게 제가 그렇게 몇 번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돈을 잘못 셌던 거예요. 즉, 10,000원짜리랑 50,000원짜리랑 착각을 해갖고 이 돈을 이제 세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기억이 난 겁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죄송했는지. 그분이 엄청 좋은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용인선상에 올려놓고 자매님을 이제 그때부터 봤더니 그렇게 좋았던 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의심적인 정황들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 똑같은 사람, 똑같은 어떤 상황들을 다르게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방향으로 보게 만드는 조력자임과 동시에 검열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는 굉장히 특정한 방향으로만 보게 만드는 검열관으로서의 역할, 그 프레임이 작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지금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그 자매님께 정말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자매님,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게 참 너무 좀 창피한 일이긴 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겪고는 하실 겁니다. 근데 이런 프레임이 작동하는 조력자요 검열관으로서의 프레임이 작동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16장 13절. 저는 이거 좀 대표적이라고 보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14절입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은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누구는 세례자 요한, 누구는 엘리야, 누구는 세례자 요한.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거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판단을 내릴 때 본인이 선호하는 예언자, 본인이 정말 이런 모습으로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프레임을 갖고 그분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눈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게 예언자의 모습으로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좀 강력한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엘리야로 보고 있는 거고, 즉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죠. 자기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세례자 요한 프레임이 붙고요. 누군가에게는 엘리야 프레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거죠. 두 번째 한번 좀 찾아볼까요? 이왕 성경을 찾았으니까 마르코복음 3장 1절부터 6절. 이것도 사실 대표적인 그 프레임 작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3장 1절부터 3장 6절은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3장 2절, 4절을 보시면은 3장 2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라고 이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지금 이거를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는 안식일 고정 프레임이 쓰여져 있던 거예요. 그 안식일에는 절대 이거를 해서는 안 돼라고 하는 이 그들만의 율법, 성문화된 것에 대한 이 어떤 이 강력한 그 고정적인 프레임이 작동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하고 맨날 충돌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런 어떤 고정적인 프레임에 예수님의 유연한 프레임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 프레임과 프레임 간에 어떤 충돌이 일어나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많이 보시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안식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4절에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그럼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근데 이 성문화된 율법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그 고정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있던 이들에게는 해치는 한이 있더라도 또 이런 것들 목숨의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안식일은 일단 안 된다. 구하는 일조차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5절에 손을 뻗어라라고 하면서 이제 치유를 해주시게 되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고정적인 프레임에 제동을 예수님께서 이제 거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살면서 이런 어떤 고정적인 프레임으로 근본 정신은 좀 있고 그거를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좀 유연한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조금 더 넓고 개방적으로 세상과 사람 그리고 상황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첫 본당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이것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한번 이거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잘 지냈어요. 첫 본당에 가서.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하고 잘 지내니까 그 할머니나 뭐 가족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축일이 됐습니다. 그때 축일이 되니까 그때 이제 주일임사 끝나고 나와서 마당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아이의 이제 엄마 자매님 계셨고, 여기 이제 손녀 있었고, 여기 이제 할머니 자매님 이제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자매님 뭘 말씀하시려고 저에게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봤더니 뭘 하나 손에 들고선 저한테 선물을 주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너무 잘 챙겨주시는 분들이었고, 근데 확실히 근데 선물을 주실 때는 그냥 좋은 말로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 스킨을 주셨는데 뭐라고 하시면서 주셨냐면은, 신부님 혼자 사시는데 냄새도 나실 텐데 이거 스킨 바르세요 하고 저한테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그 자매님이 엄마는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그래라고 이제 툭 이제 티셔츠 그랬더니 그 이제 할머니도 뭐 하시면서 이제 그 자리를 이렇게 떠나셨습니다. 그 제가 스킨을 받고 오면서 나한테 무슨 냄새가 나나 이제 맡아봤죠. 저 냄새 안 납니다. 저 잘 씻습니다. 근데 그 어르신은 아마 신부들은 혼자 산다. 고로 신부들에게는 냄새가 난다. 라는 고정적인 프레임이 있으셨는지 저에게 그런 선물을 주시면서 그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정말 혼자 있으면서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한번 그게 딱 프레임이 잡히면은 참 이렇게 다른 쪽으로 생각하게 잘 안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이 검열관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좀 세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혹시 뭐 신부님들이나 아니면 지인분들에게 선물하실 때는 좋은 말씀을 하셔서 좋은 향 피우세요라고 하시면서 선물해 주시면은 훨씬 더 좋아하실 겁니다. 전 냄새 안 납니다. 네. 일단 이런 프레임들이 있는데 이왕 그 프레임이 좀 벗어날 수가 없다라면은 우리가 좀 넓은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생에 제 나름대로의 모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이라는 거는 좀 실천편에 속하는 거고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호모 스투디움. 이 프레임에 저를 좀 넣어 보려고 해요. 즉 공부하는 인간. 제가 이제 공부를 해야지만이 뭔가 채워지고 신자분들에게 뭐를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호모 스투디움이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모토를 첫 번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이패드 갖고 계시잖아요. 그 뒤에다가 저는 좀 호모 스투디움이라는 걸 첫 번째 새겨놓고 두 번째는 디비니자시오, 라틴어 또 상티피카시오, 성화라는 건데요. 일생 좀 성화를 해야 된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의 축적 속도보다 빠져나가는 속도가 많기 때문에 화학이라는 실천편을 저는 이제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호모 스투디움이라고 하는 저 나름대로 인생의 프레임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디비니자시오, 신부로서 성화돼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일생 성화라는 모토 그 프레임 안에 저를 넣기 위한 노력 그 일환으로 이런 두 가지의 모토를 한번 정해 봤습니다. 우리 신자분들도 나름대로 내 인생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 있으시면 좀 큰 프레임 안에 넣으실 수 있도록 모토를 한번 구체적으로 정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예전에 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술도 잘 마시기도 했고 술도 좋아했었는데 지금 이제 술을 완전히 끊고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술을 같이 한번 신자분들하고 뭐 한 번이 아니라 뭐 신부 생활하면서 많이 마셔 보면은 참 그 뒷맛이 개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술을 드시지 않은 좀 멀쩡한 정신에 계실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하는데 경계에서 이제 고민들을 하시기도 해요. 그 흔적을 봐요. 근데 술이 한 잔 들어가시고 하면은 이 경계가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해야 될 말도 하시지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들도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 뒷맛이 깨끗하지 못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예 그냥 술을 마시지 않는데 그 술자리를 갖고 나면은 다음날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한테는 질적 아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기 위해서도 술을 전날 많이 마시게 되면 어렵고, 그리고 질적으로 아침 그 새벽 시간에 공부하고 뭔가를 하려면은 술을 해독하느냐고 보내는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질적 아침 회복을 위해서 술을 이제 끊고, 제 임무는 술 해독이 아니라 성경 해독하는 게 제 임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질적인 아침에 맑은 정신에 하나님께 좀 시간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술을 마시지 않게 됐는데, 그 술자리에 들어가게 된 게 이제 커피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술 대신 마시게 되니까 제가 체험한 거는 질적 아침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커피를 마시고 하는 그 커피는 저한테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좀 맑은 세계의 입성, 맑은 세계의 유지가 이제 저한테는 커피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자분들하고 여러 가지 자리가 있지만 그렇게 많이 나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저희 커피 한잔 하시죠라는 말씀으로 드리고 이제 낮에 같이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주로 이제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맑은 정신세계로의 회복이 저한테 굉장히 좋게 지금도 굉장히 좀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힘든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술을 마시지 않다 보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됐냐면은 밤늦게까지 있어야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술을 드시는데 이제 저는 안 먹으니까 1차 사이다, 2차 콜라, 3차 커피, 아주 카페인 충만으로 심장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그거 빼고 나쁜 점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커피도 요즘은 이제 끊었거든요. 신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커피 자리에다가 다른 게 입성했습니다. 그건 이제 바로 차입니다. 요즘 이제 차를 마시는데요. 커피도 저한테는 굉장히 좀 맑은 세계를 의미했는데,
차로 가보게 되니까 더 맑은 세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차를 이제 마시는데 우리가 이전까지 저도 이제 보자 신부나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술자리 이퀄 친교의 자리로 얘기하곤 했었습니다. 친교를 하려면 술을 마셔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프레임이 있었죠. 근데 술 이퀄 친교는 뒷맛이 개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교 방법의 프레임에 커피와 차를 넣게 됐고요. 그런 이제 친교 프레임이 전환이 되게 됐죠. 그러니까 더 많은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질적 아침의 회복과 더 맑은 세계로의 입성은 그건 술이라고 하는 친교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얻게 된 저만의 굉장히 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당히 드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굉장히 힘드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 고정 프레임들이 있으실 거예요. 사람에 대한 아니면 뭐 상황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으실 텐데 내가 지금 어떤 고정적인 프레임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어떤 프레임을 씌우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나는 또 상대에게 어떤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성당을 다니다 보면은 성당에 대해서 갖게 되는 프레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두 가지 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상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대치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상치라는 거는 뻔히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당을 오래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많이 갖고 있는 거는 이 기대치보다는 예상치가 많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번 대림 특강 때 누가 오신대, 아니면 사순 특강 때, 아니면 연중 피정 중에 뭐 누가 오신대, 어떤 강사님이 오신대라고 하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피정을 어떻게 내가 지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예상, 피정 GPS 예상 경로가 이제 뜨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동원력이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이전 같이 생각해 보시면은. 그래서 일단은 동원력이 떨어졌구나. 그러면은 가서 자리를 일단 채우자. 그리고 웃어줘야 될 것 같은 타이밍에 웃어드리자. 그 다음에 이때쯤이면 박수를 쳐야 되겠구나라는 게 느껴지면 눈치껏 박수를 쳐드리자. 그리고 끝나고 나가실 때 정말 좋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동원령을 마무리하자라고 하는 예상 경로가 딱 뜨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당에서 막 어떤 행사를 한다라고 막 하면은 이번에 또 뻔한 행사 하겠구나. 그냥 가서 대강 좀 자리를 좀 채우고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상치가 되게 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예상치가 많으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무료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대치를 좀 많이 높여드리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과연 뭘 할까? 이번에는 과연 또 어떤 걸 말씀을 하실까라는 기대치를 갖게 할 때 저희가 생각하는 좀 이 신앙 안에서의 기쁨들이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영상은 제가 이 미사 때, 어린이 미사 때 주로 쓰는 방법인데요. 한번 같이 보면서 어떻게 예상치를 깼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서워. 가자. 네, 어린이 미사 때였고요. 이때가 아마 첫 영성체 때로 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슈퍼 마리오와 제가 한번 도라에몽 탈을 빌려서 이제 이 강론 때 우리 오늘의 초대 손님이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도라에몽과 우리 슈퍼 마리오를 소개드리는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뻔히 안에 어떤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미사 시간에 탈이 등장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예상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대를 하게 만드는 효과가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어떤 할머니께서 저한테 오시더니 나이가 많으신 자매님께서 오시더니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신부님 언제 미사 하세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 내가 어린이 미사를 몇 번 나왔는데 어린이 미사가 너무 재밌어 갖고 어린이 미사에 나오려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퐁당퐁당합니다. 보좌 신부님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이렇게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알겠어요. 제가 하여튼 신부님 미사에 꼭 나오도록 할게요. 라고 하시면서 이제 가셨습니다. 그 신자분은 그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예상이 좀 어린이 미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예상치들이 깨지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 미사에 오면은 또 뭘 하려나라고 하는 기대치가 생기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예상 프레임을 좀 깨트리게 돼서 기대할 수 있는 기대 프레임으로 좀 전환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뭐 다른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보시면은 조금 그거를 깨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린이 미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프레임이나 미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프레임이 있다라면은 조금 거기에서 좀 다른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공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것 중에 초등부 활성화 10계명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4번인가가 이겁니다. 4번 설마 지점을 공략하라. 그러니까 기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설마 이거를 할까라고 하는 거를 공략해야 이게 좀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그냥 농담 삼아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주교님께서 굉장히 하여튼 100%, 200% 만족하시는 청소년 관련 기획이 있으면 그 청소년 관련 기획은 100% 망합니다. 왜냐하면 주교님, 저도 그래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기성 세대로서의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좋다라고 해봐야 아이들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건 이제 교회 정신에 충만하고 복음 정신이 잘 나타나 있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져 있는 걸 거잖아요. 물론 그게 반영돼야 되지만 근데 그런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만족하시는 그 기획은 100%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즉 어떤 거를 접근할 때는 설마 이거를 할까라고 하는 그 지점을 공략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예상 프레임을 좀 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프레임으로 그를 보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을 볼 확률이,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잘 아시는 이야기이시겠습니다만은 옛날에 두 스님이 계셨는데 그 같이 앉아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셨겠죠. 그랬더니 한 스님이 그 앞에 놓여져 있던 숭늉 그릇을 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딱 마당 밖으로 탁 던지십니다. 그러면서 숭늉 그릇을 이제 깨버렸죠.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숭늉 그릇을 드시고 나서 자, 자네 이거를 숭늉 그릇이라고도 하지 말고 숭늉 그릇이 아니라고 하지 말고 하여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한마디로 정확하게 한번 일러보소.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그 같이 있던 스님인데 그 숭늉 그릇을 들고 가서 문을 열고 마당에다 탁 던지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와장창 깨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질문했던 스님께서 그래 바로 이거야라고 하면서 박수를 쳤다는 얘기를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즉 숭늉 그릇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숭늉 그릇이 아니다 기다라는 거에 이제 매달리게 되죠. 그럴 때는 아예 그 숭늉 그릇 자체를 깨어버리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딱 고착이 되고 거기에 이제 딱 이게 매몰돼 버리면은 옆에를 볼 여지가 안 생기게 돼요. 제가 이제 최근에 굉장히 재미있게 본 드라마 중에 녹두꽃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저미게 재미있게 봤는데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대사는 정말 너무 좋다. 이거 강론 때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노트에다가 이렇게 이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써먹어야지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금방 써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어디에 몇 편에 몇 분에 나왔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생각했던 그 장면을 이제 가봤습니다. 아니 근데 갔는데 분명히 전 그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그 대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 머릿속에는 군중이 모여 있고 거기에서 이제 이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라고 기록해놓은 흔적이 있어갖고 거기를 하여튼 제가 몇 번을 봤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강론해야 될 땐 다가오고 저는 그걸 정확하게 제시해드리고 싶어갖고 이거 어딘가 하다가 이제 막 이제 검색도 하고 이렇게 해봤더니 안 나와요 잘.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다시 보고 이렇게 쭉 봤더니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장면에 그 대사가 나옵니다. 거기 이제 많은 이들이 몰려 있었는데 야,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모았을 거라는 대사였어요. 그리고 그 대사를 듣고 이제 반대 이 상대가 얘기하는 거는 모은 게 아닙니다. 모인 것입니다. 라는 게 그 대사예요. 그게 아마 4편 26초 26분 37초가 나와요. 근데 그거를 제가 다른 장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장면을 가지 않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딱 매몰돼 있고 여기에 딱 고정이 딱 되어 버리고 핀을 박아 버리니까 도저히 다른 장면을 가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아예 그냥 이걸 다른 곳에서 이게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숙련그릇을 깨어버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거 찾느냐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고정관념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고정적인 프레임을 갖고 더 이상 누군가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은 유연하고 개방적인 생각을 하기에는 굉장히 유원한 일인 것 같습니다. 생각의 틀, 또 생각의 감옥, 우리가 세운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정선호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종들을 선호하는 거예요. 끼리끼리 유유상종, 가재는 개편이라는 얘기는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유면은 다행인데 비슷한 류의 아주 별로 이렇게 프레임 자체나 어떤 생각 자체가 고정되어져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면은 새로운 게 나오게 되는 확률은 굉장히 적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는 신부님들끼리 뭔가 어떤 위원회를 혁신위원회를 만들면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혁신적인 생각이나 어떤 조금 더 유연한 생각이 나오기는 어렵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혁신위원회라는 말이 조금 무색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제 저는 좀 영화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 영화를 자주 봅니다. 영화 중에 이제 내부자들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병헌 씨가 주연하고 나왔던 그 영화인데 그때 이제 거기에서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주필이 있어요. 어느 언론사. 그리고 여기는 재벌 회장이 있었고 둘이 얘기를 나눕니다. 근데 여기에는 누가 있냐면은 이제 대선 후보로 정치인을 하나 꼈고 이를 대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 구도입니다. 정치인, 그다음에 언론사 주필, 그다음에 이제 재벌집 회장. 재벌집 회장은 이제 돈을 대주고 본인이 이제 이렇게 후원하면서 정권을 잡으면 자기가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구도 있죠. 근데 이제 하여튼 둘이 틀어진 거예요. 주필이랑 여기랑 정치인이랑 틀어지게 된 부분이 있어 갖고서 그 이제 주필이 그 재벌 회장을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은 조금 같이 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요즘 후보를 한번 좀 갈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회장님? 라고 했더니 그 회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 구린 놈끼리 같이 가야지 냄새를 풍겨도 괜찮지 않겠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구린 놈들끼리 가야 된다. 동정선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에 갇힌,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의 감옥에 갇힌 구린 놈들끼리 모이면 어떻게 되느냐? 더 견고한 구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갇혀버리는 거잖아요. 동정선호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구린 생각을 하고 구린 행동을 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이들이 하는 구린 생각의 감옥. 이제 보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이들을 만나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똑같은 사람만 만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은 다른 조금 이야기들을 받아들이거나 또 그것들을 이야기할 여지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린 과연 어느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나와 비슷한 조금 굉장히 폐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견고한 이 폐쇄성을 조금 더 견고하게 만들고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이제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저것 많이 본당에 일이 있어서 하게 됩니다만은 그때 주로 하게 되는 게 이제 오후에는 어린이 미사도 하고 하지만 그게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밴드가 있어서 밴드 연습을 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합니다. 평일날은 제가 주로 개인 연습을
하고 어떤 공연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 연습을 이제 마치게 되는데 이들과 함께 이 연습을 하고 나서 갖는 그 애프터 시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저희 팀은 이제 앰플렉스라고 하는 밴드 앰플렉스라는 팀인데요. 밴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저 나름대로 이 팀은 이제 기획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팀의 이제 구성원 자체를 보시면은 첫 번째로는 좀 연출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하시는 전문 PD님이 한 분 계세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타를 치는 이제 프로 기타리스트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어떤 공연을 할 때 음악 편곡이나 편집 같은 거를 맡아서 이제 굉장히 세련되게 음악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그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어떤 연출과 기획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 어떤 이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효과를 굉장히 극대화시키는 그런 기획을 해주시고 연출을 맡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저희가 행사할 때 좋은 좀 어떤 기획을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행정을 맡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한 2명이 있는데 이들은 나름대로 예산을 짜거나 이런 데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하고 같이 밴드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을 같이 먹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스타벅스에 갑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이제 난상 토론을 합니다. 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사실 피님 저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이런 거 괜찮을까요?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신부님 그러면은 이게 한번 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은 이거 될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번 우리가 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라고 말씀을 해주시곤 합니다. 근데 이제 살다 보면은 안 된다고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건이 딱 들어갔을 때 안 된다는 프레임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안 되는 108가지 이유를 귀신같이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래서 안 됩니다.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될 수 있다. 한번 이렇게 해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누가 봐도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지만 될 수밖에 없는, 되게 만드는 108가지 이유를 귀신같이 또 찾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안을 두고 똑같은 이 프로그램을 두고 누구는 된다. 누군 또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제 의견들이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후에 결과도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일들이 축적이 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효능감이라는 걸 갖게 되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이 강화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들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안 되는 일인 것 같지만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저를 고무시키고 저를 격려하게 되고 저에게 무언가 자극을 주는 굉장히 좋은 만남이고 이야기 나눔입니다. 여기서 많은 것을 이제 얻게 되죠. 저희 본당에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했던 방법들을 그대로 하려고만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세요. 그런 경우에 다른 프레임이 들어가게 되면은 잘 이제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잘 이제 안 하시려고 해요. 불편하시게 되니까. 그동안 해오셨던 이제 생각의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관성의 벽을 무너뜨리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어떤 분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어떤 걸 좀 부탁을 드려요. 또 어떤 걸 좀 이렇게 하자고 말씀을 드려보면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한번 방법을 찾아보죠. 안 되면 한번 되게 한번 해보죠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저를 자극시키고 뭔가를 고무시키는 일들이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프레임을 이제 갖게 되는데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프레임을 갖고 있는 이들과는 굳이 그렇게 만나실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과 만나도 모자란 시간인데 그런 분들과 만나셔서 내 프레임을 조금 넓고 또 좀 유연하게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결과를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활성화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다른 결과를 원하시면서 맨날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똑같은 결과밖에 나오지 않게 되죠. 앞서 이제 설마 지점을 공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그런 지점들을 공략해 보신다면 본당 일을 하심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조금 더 참여하실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리라 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프레임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프레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나름대로 각자 가지고 있는 프레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개방적인 프레임인지 아니면 좀 너무 고정됐고 폐쇄적인 프레임인지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나 프레임을 갖고 살아갑니다만은 좀 더 넓은 프레임, 그다음에 유연한 프레임, 또 개방적인 프레임을 갖춘 되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전환될 수 있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프레임보다는 좀 되게 해보자라는 프레임을 갖추고자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노트에 적어놨습니다. 오늘 고치지 않고 내일이 있다고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과연 나는 어떤 프레임을 갖고 사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제안해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더 넓고 유연하고 개방적인 프레임을 갖추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원교구 3번 성당 주임 신부인 호학 러블리 조남구 신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 고정 프레임들이 있으실 거예요. 사람에 대한 아니면 상황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으실 텐데 내가 지금 어떤 고정적인 프레임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어떤 프레임을 씌우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나는 또 상대에게 어떤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성당을 다니다 보면은 성당에 대해서 갖게 되는 프레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두 가지 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상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대치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상치라는 거는 뻔히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당을 오래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많이 갖고 있는 거는 이 기대치보다는 예상치가 많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번 대림 특강 때 누가 오신대, 아니면 사순 특강 때, 아니면 연중 피정 중에 뭐 누가 오신대, 어떤 강사님이 오신대라고 하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피정을 어떻게 내가 지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예상 피정 GPS 예상 경로가 이제 뜨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동원력이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이전 같이 생각해 보시면은. 그래서 일단은 동원력이 떨어졌구나. 그러면은 가서 자리를 일단 채우자. 그리고 웃어줘야 될 것 같은 타이밍에 웃어드리자. 그 다음에 이때쯤이면 박수를 쳐야 되겠구나라는 게 느껴지면 눈치껏 박수를 쳐드리자. 그리고 끝나고 나가실 때 정말 좋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동원령을 마무리하자라고 하는 예상 경로가 딱 뜨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당에서 막 어떤 행사를 한다라고 막 하면은 이번에 또 뻔한 행사 하겠구나, 그냥 가서 대강 좀 자리를 좀 채우고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상치가 되게 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예상치가 많으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무료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치를 좀 많이 높여드리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과연 뭘 할까? 이번에는 과연 또 어떤 걸 말씀을 하실까라는 기대치를 갖게 할 때 저희가 생각하는 좀 이 신앙 안에서의 기쁨들이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서워. 천천히.